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5월 4일, 한국 시간으로는 3시가 넘었네요. 이제 곧 주식시장이 끝날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네이버에 그 김찬호의 세상보기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또 카카오톡으로 이 내용을 그대로 아침마다 저희 유료 손님들한테 보내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그 세상보기에 나온 내용들을 간추려서, 이걸 전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간추려서 재미난 내용들 또는 어떻게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유튜브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상대로 오늘은 테스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듣는데 좀 지장이 있는다거나 이런 거 있더라도 좀 양해를 구하며 제가 곧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예상대로 미국의 페드가 25bp의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5%에서 5.25% 사이에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2007년 이래 최고의 높은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를 올렸으니까 많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금리 안 올리겠지, 아니면 금리를 내리겠지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식시장한테는 좋은 뉴스가 되겠죠.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JP 모건한테 다시 인수를 당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 저는 사실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 미국의 의회가 미국의 그 부채의 한도를 늘려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꿔가지고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늘려주지 않고 있어요, 공화당들이.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인 바이든이 난 이제 공화당이랑 타협 안 하겠다까지 했지만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미국의 파산 위기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은 아니다, 앞으로도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수나 발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의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주식이 어저께 조금씩 다 빠졌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기업 사냥꾼이 있습니다. 아이칸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사람 예전에 한국에 우리 기업하고도 한번 붙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이나 또는 큰 그 주식회사들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점을 잡아갖고 물건으로 줘가지고 주식을 떨어뜨리게 하고, 싼 값으로 주식을 사고 또 인수하고 또 팔아먹고 뭐 이런 거 하는 친구인데, 지금 얼마 전에 인도의 아다니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을 또 크게 공매도를 쳐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그 아다니 그룹이 입었던, 반대로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힌덴브루크 리서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제부터, 화요일부터군요. 화요일부터 아이칸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 공매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이 다단계이기 때문에, 다단계로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투자하고 돈 나눠주고 뭐 이런 걸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면서 화요일 날에는 21% 주가가 빠졌고, 어제도 19.3% 주가가 빠졌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유리집에 살고 있으면서 남한테 돌멩이 던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집은 박살 날 테니까 지금 그 꼴 난 거죠.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여자 걸그룹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시스타라고 하는데, 이 시스타가 불렀던 노래 중에 니까짓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가사가 이런 게 나옵니다. 내 눈에 눈물 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나 라는 가사가 있어요. 똑같은 경우죠. 너 나 주가 빠지겠으니까 네 주가 한번 빠져봐 랑 똑같은 경우에 지금 놓여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 내지 인하보다는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걸 남겨놨기 때문에 주식이 조금 빠졌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위기에 있으면 안전자산인 달러 또는 미국 채권 또는 금, 이런 쪽으로 돈들이 몰리기 때문에 어제 당연히 금값이 올랐고, 미국의 국채가 가격이 올랐다.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의 금리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2년 만기 미국 국채는 3.8%까지 내려왔고, 얼마 전까지도 4%가 넘었었죠. 10년 만기 국채도 3.34%까지 떨어졌다. 근데 지금 제가 코멘트에 여러 번에 걸쳐 썼습니다만,
참 저희 그 세상보기 코멘트는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3년 전 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글들이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시면 경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좀 익숙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헤지펀드 투자가들이 미국 국채를 숏을 쳤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본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 에코프로비엠 주식도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자꾸 막 너무 높다 팔아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공매도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빠지니까 손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지가 팔아놓은 것들을 또 사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뜬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이나 UBS 같이 큰 대형 은행의 펀드 매니저들이나 투자 전략가들은 최근에는 주식보다는 채권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6대 4라고 합니다. 6은 안정자산인 채권, 4는 좀 불안한 리스키한 자산인 주식 또는 부동산 또는 뭐 커머디티 또는 뭐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저는 저희 손님들이나 저희 투자가들한테는 7대 3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안전자산 7, 리스키한 건 3으로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일반 자동차라든지 전기차로 나아가는 자동차의 상황이라든지 또 재택근무라든지 재택근무 아직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승진에 영향을 줄 거라고 IBM의 CEO가 얘기도 했고요. 뭐 이런 많은 자동차들의 산업도 이번 코멘트에 제가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 진출한 중국의 중소기업들 중에 80%가 인도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도란 나라가 이게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다르고 막 세계도 제일 많은 인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꺾었잖아요. 4월 달에. 그리고 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비즈니스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은 아이폰을 사랑하고 인도는 삼성폰을 사랑한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새 유튜브 보면 막 여자들 한국 여자들 홀로 막 인도 가가지고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위험한 데 가고 그러던데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인도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영화가 하나 있어요. 화이트 타이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백호라는 제목의 인도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정말 하인같이 살던 하층민의 하층민인 사람이 위로 벼락출세를 해가지고 떼돈을 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올라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지금 인도의 어떤 모습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 솔직히 인도에 그냥 겁도 없이 가려고 하는 유튜버들은 꼭 그거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제가 오늘은 좀 많이 얘기 안 할 것이고요. 일단 5월 6일 날 영국 찰스 3세 대관식에는 우리 싱가포르에서 대통령이 참석을 한답니다. 싱가포르의 대통령은 여자죠. 예, 싱가포르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수상도 있고 또 수상하고 은퇴하면 또 시니어 미니스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위에 미니스터 멘토라고 하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왕샹왕이겠죠. 예, 상왕이죠. 뭐 그 위에서 막 이렇게 있는 것도 해주고 하는데 대통령은 이제 주로 외국의 국빈들이 왔을 때 만나주고 또 외국에 나가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영국 그 국왕의 대관식에는 전 세계에서 한 2200명 이상이 초대를 받았는데 당연히 김정은은 못 받았죠. 그러나 뭐 필리핀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호주 수상, 일본의 왕세자와 왕세자 비도 참석을 하고 한국에서는 우리 한독수 국무총리가 어차피 지금 부산에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가야 되거든요. 유럽 쪽에. 이거 대관식만 하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먼 나라를. 그래서 6박 8일 예정으로 유럽의 4개국을 순방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러시아의 얘기도 많이 나왔고 지금 유럽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답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중남미의 그 브라질에 지금 루라 대통령은 원래가 시민운동하고 막 이런 그 좌파 대통령인데 그 전 대통령인 그 자이르 보스나루 대통령은 굉장한 극우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강력한 회의론자고 비판론자였어요. 이거 백신 맞지 마라. 이거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해놓고 어저께 수요일 날 밤에 브라질 경찰들이 이 사람 저택을 급습해가지고 2명의 개인 노무미를 체포했습니다. 왜냐면
2월 달에 공개된 그 건강 기록에 이 사람이 백신에 접종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 사람을 따르던 지지자들이라든지 정부에서 야 너는 거짓말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사실 파악으로 해서 이 도우미들을 이제 체포를 한 거죠. 같이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이거 뭐 동사형을 떠나서 고금을 떠나서 다 이 불문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멘트에는 아침에 있는 한국 주식시장의 현황도 쓰고 있는데 오늘은 뭐 이미 좀 있으면 장이 끝나기 때문에 굳이 쓸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그 대규모 주가의 폭락 사태를 이야기했고 유명 가수까지 연루가 된 그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에서 주식을 엄청나게 매도하면서 터졌던 차액 결제 거래죠. 그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하고 CFD라고 합니다만 그거 결제한 네 곳의 증권사 키움증권, 한투증권, 유한타증권, 하나증권 등이 있는데 곧 이들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부지검하고 금융위원회 합동조사팀이 이번 이거 주가 조작에 그 의혹이 있는 그 핵심 인물이 라더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등록 투자 컨설팅 업체를 갖고 있어요. 이 문제는 미등록 투자 컨설팅 업체입니다. 금융업에서 많이 근무했고 조금 발만 담궜던 사람들이 나오면 아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주식, 금융. 이러니까 자기 돈 모으고 뭐 식구들 돈 모으고 친구들 받아가지고 회사 설립합니다. 그래서 투자 자문, 투자 뭐 컨설팅, 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뭐 헤지 펀드, 뭐 제가 쉽게 얘기하는 간의 숭어 평대 헤지 펀드죠.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등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 이러한 그 컨설팅 업체에 대한 그 설립에 대한 규정이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그 거래 자료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금감원은 또 이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그 회장이 이번에 연루됐다 이래가지고 조사가 들어갔고요. 저는 키움증권은 저희 포트폴리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키움증권은 좋아합니다. 왜냐면 큰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그마한 증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안 합니다. 시장이 나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많아지고 지금 대형 증권사들의 주식이 많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직원도 얼마 없고 지점이 없어요. 온라인 증권사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고정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고 주식시장이 화랑이면 그만큼 증권 거래 대금의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니까 주식도 좋고 그런 주식에서 제가 좋아했는데 이번에 이 김익래라고 하는 이 회장이 왜 이 사람이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초대형 투자은행 사업 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 이제 큰 거 하고 싶다는 거죠. 큰 물에 놀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좀 반대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사업 인가도 못 받겠죠. 예, 그래서 주식이 요새 지금 어제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또 키움증권이 스폰서인 우리 KBO에는 10개 야구팀 중에 키움증권이 하는 그 키움 히어로즈가 있잖아요. 키움 히어로즈도 되게 유명한 팀이고 잘하는 팀인데 올해 지금 현재 10개 팀 중에 7등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그 투자 포트폴리오 맨날 이렇게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포트폴리오 올 연초에 바꿨지 않습니까? 그 중에 들어갔다 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셀트리온인데 거기 있는 서 회장님께서 그 혼외녀를 통해서 생긴 2명의 딸을 10년 만에 법적 자녀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본처 사에서 2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딸만 4명인 딸 부자 회장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사실 제가 우리 코멘트에는 사진과 음원을 많이 붙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붙인 사진은 중국의 그 광저우에 있는 난샤 대교라는 곳인데 여기 정말 으시시하게 만든 다리예요. 한국에 우리 부산에 가도 뭐 그런 다리 하나 있다면서요. 뭐 이렇게 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면 막 높이 올라가서 쫀다 그러는데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을 서로 연결하는 그 터널인데요. 해발 3,050m, 제일 높은 거죠, 세상에서. 그런 터널의 사진, 그 터널에서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실린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유튜브에는 어떻게 붙이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김찬호의 세상보기를 한번 가셔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시스타의 니까짓게라는 노래도 그 세상보기에는 올려놨습니다. 근데 유튜브에는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못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내일부터라도 이제 올리면은 오전에 올라갑니다. 이 코멘트가. 그러면 이제 저는 좀 시간 지나갖고 간단하게 축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날 있었던 전날에 있었고 또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명, 제 나름대로의 해석,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전망, 이러한 것들을 유튜브로 통해서 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이면 이제 오후니까요. 예, 즐거운 오후가 되시기를 바라며 내일 또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